네이버 라인을 둔 싸움에서 진다면 한국은 이미 뒤처진 인공지능에 더 뒤처질 것입니다. 반면에 뒤처졌던 일본은 퀀텀 점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에는 2등, 3등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다른 어떠한 산업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승자독식 구조가 강력합니다. 현재 일본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걱정해 라인을 빨리 장악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보니 정치적인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맞서 국민과 기업이 하나 되어 막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이용하는 극우들이 활개치는 반면 한국은 친일파들이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국 극우들이 일본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면 100번 양보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일본에게 굴종적이며 아직까지도 식민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친일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화가 납니다. 진정한 한국의 발전을 위해 이런 친일파들이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작정하고 덤벼들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 중인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 문자나 전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SNS 등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필요했는데, 이때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던 네이버는 라인을 선보였습니다. 그 뒤 안정적인 서비스로 일본 시장을 점유하게 됐습니다. 이후 네이버는 강한 자국중심주의를 토대로 라인을 한국 회사로 보면서 견제하는 일본 정부에 대응하고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50%씩 지분을 출자해 A홀딩스를 설립하여 모회사로 두고, 이 회사가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네이버는 라인은 한국 기업이라는 일본 정부로부터의 압박을 덜어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5일 일본이 뜬금없이 2023년 라인야후의 이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당한 일을 가지고 2번의 행정 지도를 내렸습니다. 이때 정보 유출에 온상이 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공통 시스템을 조기에 분리하고 자본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즉, 라인의 개인정보를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위탁하는 구조를 문제라고 인식해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5월 8일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 상품 책임자를 이사진에서 교체하며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단계적으로 종료,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IT 기업의 해킹 발생 시 기업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차원 정도지 경영 구조를 바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자국 신문인 아사히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이례적 행정지도라는 표현까지 썼겠습니까? 어떻게 이용자 정보 유출 문제가 기업의 지분 및 경영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습니까? 현재 일본이 네이버와 정리하라고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데이터 주권 때문입니다. 미래산업인 플랫폼과 AI 패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이미지나 글 등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생성형 AI가 화두인데, 이 역시 방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라인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진 특별한 플랫폼입니다. 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이 사용하며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9,600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또한 일본을 넘어 대만, 태국 등 동남아시아까지 시장을 확대해 2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인텔도 카이스트와 더불어 지난 4월 12일 네이버와 인공지능 동맹을 맺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데이터를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소유해 자국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과 적대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 플랫폼 틱톡 사용으로 인한 자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비중국 자본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틱톡 퇴출법을 강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내린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적대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과 일본은 우방국입니다. 평소 일본도 한국을 파트너라 언급하며 친한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일본 정부는 한국을 적대국 대하듯 하는 것일까요? 만일 네이버가 미국 회사였다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결국 일본의 속내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네이버와 같은 굴지의 플랫폼 기업도 없고 AI에 매우 중요한 반도체 산업의 경우 2021년 세계 시장 점유율 6% 수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미래 동력을 위해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깨닫고 반도체를 국가 육성 산업으로 지정해 국가와 기업이 하나 되어 반도체 산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옛 도시바 메모리였던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가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해 몸집을 키우려고 시도 중입니다. 또 대만 TSMC 제1공장 설비 투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4,760억엔, 하나로 약 4조 2천억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더불어 소프트뱅크도 421억엔 규모의 일본 정부 지원과 함께 2025년까지 1,500억엔, 하나로 1조 3,300억 원을 투자해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컴퓨팅 시설을 갖추겠다며 AI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에서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의 라인을 강탈하려는 것이고, 일본 정부도 라인을 빼서 자국 AI 산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야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네이버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 일본 정부와 잘 이야기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그러다 5월 7일 조선일보에서 밝혀졌다시피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전하도록 일본을 설득한 게 한국 외교부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0일 브리핑에서는 아예 일본 대변인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 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 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다며,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본 당국의 조치가 지분 매각 압박은 아니었고 다만 일본 정부 조치가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었으니 유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한국의 유일한 글로벌 플랫폼 사업으로 이미 데이터와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네이버를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볼 수만 있겠습니까? 결국 윤 대통령은 한국이 도태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의 산업 발전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이번에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게 지분 매각을 요구하며 네이버 출신 임원까지 교체시키도록 종용해왔던 일본 정부의 총무상인 마스모토 다케아키의 고조부가 조선 침탈에 앞장섰던 첫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일본이 과거처럼 한국의 영토를 침략할 수는 없지만 을사늑약 때처럼 한국의 정치인들을 동원해 다시 한국을 경제적으로 복속시키려는 것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그리고 국힘의원들이 을사오적 노릇을 하고 있기에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손쉽게 한국을 밟고 자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해왔던 일본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히 네이버라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문명을 선도할 인공지능과 연관된 플랫폼 사업의 주도권 싸움입니다. 또한 단순히 페이랑 연관된 경제적 문제만도 아닙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한 힘싸움이자 매우 심각한 외교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진다면 한국은 이미 뒤처진 인공지능에 더 뒤처질 것입니다. 반면에 뒤처졌던 일본은 퀀텀 점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에는 2등, 3등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다른 어떠한 산업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승자독식 구조가 강력합니다. 현재 일본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걱정해 라인을 빨리 장악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분히 정치적인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맞서 국민과 기업이 하나 되어 막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이용하는 극우들이 활개치는 반면 한국은 친일파들이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국 극우들이 일본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면 100번 양보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일본에게 굴종적이며 아직까지도 식민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친일파들이 여전히 많은지 정말 화가 납니다. 진정한 한국의 발전을 위해 이런 친일파들이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